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중앙 양악지역구를 둔 전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광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원활한 통학로 마련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한신더유 입주민 대표님들, 항도초 총동창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중앙동 개발자문위원과 주민 여러분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한신더유 아파트와 인근 학교 사이 통학로 문제, 호국도시 포항의 역사적 위상 정립 문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부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 질의를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 뒤에 와 계시는 우리 항도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원님들과 그다음에 한신더유 입주자님들 그리고 중앙동 개발자문회 위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결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만큼 오늘 저희 시정 질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만약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포항시는 여성 친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도 하고 있죠, 그죠? 예. 과연 이러한 슬로건에 알맞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항도초등학교 교장 박미령입니다. 본교와 내년 입주할 한신더유 아파트와의 안전한 통학로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5월 한신더유가 입주하게 되면 본교로 전입할 학생을 3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2026년도에는 본교의 전교생이 45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신더유 후문에서 본교까지 공식적으로 제한된 통학거리는 약 800m입니다. 그러나 한신더유 아파트 정문에서는 1.2km이고 정문 위쪽에 위치한 아파트 동에서는 더 멀 것으로 여겨져 이 거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걸음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한신더유 인근의 현재 재학생들도 현재 통학로가 너무 멀고 매우 위험하여 학부모님 차량으로 대부분 통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중학교 앞에 통학로로 제한된 기존의 길은 통학과 출근 시간대에 많은 차들이 다니는 큰 도로와 접해 있어 보행로가 굉장히 좁고 지금도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이제 방금 동영상에서와 같이 이 항도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데 있어서 포항중학교 앞, 여기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포항중학교, 포항여중, 그 다음에 포항여고, 항도초등학교,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시민들까지 아침에는 굉장히 번잡한 거리가 되고 특히 이제 내년 한신더유 5월 입주를 하고 나면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수를 합쳐서 500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앞으로 통학로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이 시에서는 이 초중고 학생들의 어떤 숫자에 대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우리 의원님 말씀 잘 걱정하시는 말씀 잘 보았고, 그리고 우리 박미령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아파트는 학산 민간 조성 특별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4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에 2022년 11월 착공, 내년 5월 30일 사용 검사 예정이며, 입주 시기는 2026년 5월로 전체 입주 세대는 총 1,455세대입니다. 신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학교 신정설 및 학교 편성 계획 시 초중등 학생 수는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생 수는 경북도 교육청에서 학생 유발률을 활용하여 학생 수를 예측합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축 공동주택의 예상 학생 인원은 초등학생 291명, 중학생 145명, 고등학생 99명 정도, 총 535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도시 계획 시설인 공원 내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는 무엇보다 이 공동주택과 그 학교 간, 특히 이제 초등학교겠죠. 통학로 안전한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포항시와 시행사는 항도초, 총동창회, 입주자 대표분들과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는지, 그럼 하셨다면은 이 위험한 통학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으로 결정되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경인 승인을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산공원의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해 수차례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특히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 관계인 주거, 교육,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죠. 예. 부시장님, 그 답답하면은 현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아파트로 인해서 가장 답답하고 가장 마음을 졸이고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한신더휴 입주민들과 그리고 항도초등학교 동창회 항도초등학교 선배님들이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질문 내용 속에는 그 답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학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다면은 이 현재 지금 통학로가 되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좀 제가 이걸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 우리 항도초등학교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한신더휴 엘리트 아파트. 네, 맞습니다. 내년 5월 입주 예정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한 700m 정도의 이동 거리를 갖게 되는 건데, 네. 지금 나머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방 아이유쉘과 같은 이런 여기는 지금 한 1.4km 되는 정도에 비하면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동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저도 여기 현장을 몇 번 나가서 포항여중 앞에서 이 그 학생들이 이 출입한 그 등하교하는 시간에 여기 지나다니는 차량과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려를 충분히 살만한 현재 게다가 요 폭이 한 1.5m 정도가 1.5m 아닙니다. 1.2m입니다. 고정 어떤 1.5m 미만으로 되는 바람에 요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데 이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항도 초등학교 여기 입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직선 도로를 뚫는다든가 옛날 처음에 입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 도로 뒷길을 따라서 연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먼저 고민하고 있는 방법은 네,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지금 우리 항도초등학교 요 앞에 요 입주지 앞에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요 주차장을 내년 5월 이전에 완성해서 이 저학년층들이 특히 이제 1학년, 3학년쯤 저학년층들은 주로 부모님이 학생을 태워 가지고 운행을 하니까 요 운행 거리를 조정하도록 하여 이렇게 차가 잘 운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고요. 옆에 그 서가 계세요, 그냥. 예. 두 번째는 이제 요 도로 확장 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거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 도로하고 인도가 지금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봐도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린이 보호 개성 구역 사업이라고 해서 저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해서 여기에 그 차단막 이렇게 안전 펜스. 예, 안전 펜스를 쫙 설치는 그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은 예. 한 20cm에서 30cm 또 폭이 좁아지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현재 한 1m 가장 넓은 곳이 1m 50이고 좁은 곳은 1m 20입니다. 그죠? 줄여버리면은 1m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거와 계속 이거를 말씀하세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나 저나 요 현장에 나가 보면 이 차가 지나가는 것과 이 학생들 통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사실입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근원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 1m 정도의 확장폭을 해서 저희들이 2.5m 기본적으로 한 2m 정도가 넘어서면 인도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재 공통된 방법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 2.5m 정도의 요 폭을 확대하는 방법이죠. 현재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예. 자, 요것만 얘기합시다. 예. 이 협의 중이라는데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제 제안을 해서 하는데 아직 뭐 포항중학교라든가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건 오히려 저희들보다가 교육청에서 더 학생의 안전에 제일 우선의 목표는 뭐 학생의 안전에 뭐 포항시가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교육청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하시는 거죠? 예, 여기 거기까지만. 우리 향도 초등학교 그 입주 예정하시는 분들도 저희 시가 이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고요. 예, 일단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안전한 도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도 초등학교 총동창회 그다음에 학교 입주자 대표가 3월부터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몇 월이죠? 9월이죠? 예. 아직까지 협의 중이시면 좀 협의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포항중학교의 그 여기 자료 좀 옮겨줘 보세요. 사진. 요 사진 말고 되게 좁은 골목길. 예. 요 사진 말고 다음 사진 한번 보고.
예. 지금 항도초등학교에 지금 야구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야구부가 공을 땅 치면 공이 날아가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펜스에 맞아서 튕겨 나와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갖고 왔는 저 사진에도 보이듯이 저게 오수인지 폐수인지 모르겠는데 맨홀 뚜껑들이 저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 끝이 보이는 게 저 조명탑입니다. 야구부도 저녁에 운동하려면 세워놓는 조명탑. 지금 전기시설과 그 다음에 오폐수 시설, 그 다음에 지금 그 야구장 그 공이 밖으로 안 날아오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저 쐐기둥, 그리고 공이 날아가야 될 거리, 이런 것을 1차적으로 협의를 해가서 포항중학교에서 한번 물렸어요. 맞죠? 예. 그런데 시에서 또 물리라고 해요. 제가 볼 때 이 가망성이 없어요. 이거 만약에 안 되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의원님 일단은 되도록 해야지. 아니, 지금 6개월 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도초와 총동창의 입주민들은 안심도보길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알맞는 최적의 안을 도출,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와 아파트 간 직선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제안하는 통행로는 우천시, 조금 전에 제가 우산 들고 있는 사진을 봤죠.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좁은 길입니다. 만약 우천시에서 교행이라도 할 경우 1차선 일반 통행로인 차도로 학생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도초 총동창회 입주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안심도보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도보길이 여기에서 이 길을 직접 연결시키는 요 150 직선거리로 150m 정도의 150m 직선거리로 150m 아니에요.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메달을 늘리더라고. 150m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는 평면상 150m이나 이게 약 37m의 높이 차로 인해 어린이 보행 환경을 고려한 현재 총동창회와 한국초등학교 입주 예정 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돼서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 37m의 높이 차로 인해서 어린이 보행 환경을 고려한 안전한 경사도 설계 기준 적용 시에는 통학로 길이가 보는 바와 같이 821m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 지그재그로 껐죠? 이게 아니 저기 지금 겨울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낙엽하고 그냥 갈대밭이에요. 그냥 밀어버리면 직선 통행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글쎄 이제 지금 일단 계속 부시장님은 전달받은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르막 내리막 경사로가 연속되어 눈비로 인한 미끄럼 안전사고 우려로 초등학교 통학로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게 만일에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굳이 안 된다고 할 만한 이유는 저도 없다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글쎄.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이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겨울에 예를 들어서 이 산길로 이 꼬마들이 다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데 대한 우리 나름의 고민이 있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경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요즘 대한민국이 이 경사도를 갖다가 공사 방법에 따라서 제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요즘 공사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깎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지금 경사도가 부시장님 말씀만큼 높지도 않고 시공 방법에 따라 가지고는 경사도를 제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안전을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위치에 지하 3, 4층, 지상 35층의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체가 10m 남짓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벽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안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지 하기 위한 방법은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느꼈는데 그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저기에 도로를 개설을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히려 위험한 점 아니 저는 뭐 이 건설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예.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뭐 기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이게 위험한 통행로라는 데 대해 그래 이거는 뭐 서로 간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안전한 생각합니다. 통행로를 만들면 되죠. 그러고 지금까지 그런다고 해서 저 산을 다 깎아 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깎습니까? 그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불과 100m 남짓합니다. 타 시도의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학교, 서울 학교하고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했을 때 아니 학교 통학로로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딨노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일부의 사례입니다. 제가 한 사진이 한 7, 8장 있었는데 줄여서 그렇다고 뭐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3장 정도 올렸는데 서울 창신동에 있는 그 학생 통학로, 천안 호스트에 있는 학생 통학로 엘리베이터를 올려가지고 학교까지 시공 방법에 따라서 경사도도 재료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기도 제가 볼 때는 50m 넘습니다. 창신중 학생 통학로 문제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시공 방법의 문제지 포항시가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것은 시공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되지. 부시장님 만약에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침해가 가능한 지금 급박한데 그걸 절차 따지고 시공 방법 따지고 뭐 그걸 침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비가 오면은 내년 5월에 500명의 학생이 늘어나는데 비가 오면은 차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확장은 지금 아직 협의 중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는 없잖아요. 이곳은 분명히 그러면은 지금 항도초 입주자 대표 항도초등학교 총동창회 이분들은 뭐 왜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포항시 공무원들만큼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내 자녀고 내 후배인데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최적이라는 대안을 그만큼 제시했을 때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제시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법에 관해서 말씀을 그전에는 하셨길래 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볼 때 등산로는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정지인 보호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법상 시설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조금 말씀을 좀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일단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일단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학산공원의 시설 배치와 접근성에 관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말고 전체 사진 한번, 학산공원 전체 사진. 학산공원 전체 사진. 안 되나요? 네. 학산공원의 시설 배치와 접근성에 관한 화면을 보면은 학산공원 체육관, 학산공원 접근로와 관련하여 체육관의 위치는 두호동, 우창동 동민의 접근성이 중앙동 동민보다도 우수하며 우창동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6교까지 만들었는데 중앙동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산공원과 인접한 경사지대의 주택들은 빈집이 많아 청소년 범죄 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들 학산공원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마련하고 계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시행 중인 학산공원은 공원 조성 계획 시 주요 시설인 체육센터와 너른마당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항고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계획하였으며 기존 산책로와 추가 산책로를 설치하여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사업지 인근 중앙동 일부 주민들의 공원 진입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저희들도 접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원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산책로로 직접 연결하는 계단을 추가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만은 주민께서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원하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빈건축물 정비 및 활용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동 내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빈집 98개소 중 23개소를 철거하여 공용 주차장 및 텃밭 등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3개소를 추가 더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공공시설, 녹색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구도심 일원의 빈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신산업, 인력 양성 교육장 등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들에게 창업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동 일원에는 학산 1구역 외 6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민간 협력으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그의 지역에도 노후화된 주거 인프라가 정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주민들이 좀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하고 공원은 중앙동에 짓는다 해놔놓고
우리는 저 가려고 하기에 많이 멀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빈집 정비와 그다음에 동빈들 그 중앙 동빈들 접근성을 많이 높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포항시는 호국 보훈의 도시라고 합니다. 과연 포항시는 호국 보훈의 도시라고 스스로 주장할 만큼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기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예, 기본적으로 우리 포항은 6.25 그리고 3.1 운동에서 선구의 3.1 운동에서 경상북도에 제일 먼저 3.1 운동을 했었고 3.1 운동 만세 운동을 했었고 낙동강 전투 과정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특히 포항의 학도병들의 피와 눈물로 지킨 땅이기 때문에 어디보다 더 호국 도시로서의 자긍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포항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포항은 호국 보훈의 도시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포항이 지금까지 이제 호국 보훈의 도시이면서 타 도시에서 비교해 볼 때 그 기념식하고 저는 그 파리바게뜨 빵 들고 집으로 돌아온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호국 보훈의 도시가 임을 포항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요.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 포항 상륙 작전이라든지 소티제 전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제가 시정 질의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됐는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제가 기억하기에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소티제 전투 그리고 포항 상륙 작전 그리고 여천 만세 운동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이 자리 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소티제 전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소티제 전투 우리 지금 우창동 그 소티제 거기에서 포항여중 전투 우리가 포항여중 전투는 포화소고로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여중 전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8월 10일에 소티제에서 국군과 포항고, 동지고, 포항수상고 재학생 등 학도병이 포항시내로 남하하던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는데 이를 소티제 전투라고 하고 당시에 포항 출신들의 학도병들이 대부분 전사 또는 실종된 인명피해가 큰 가슴 아픈 전투였습니다. 예. 예, 그 포항 여중 전투하고 차이점이 포항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소티제 전투에서는 포항 그 학도병들이 그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포항 여중 전투에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소티제 전투는 그 포항에서 학도병을 지원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훈련을 채 받기도 전에 그 포항 안강 전투가 워낙 심하니까 바로 전선에 투입됐고 그다음에 포항 여중 전투는 저 수도사단 학도병이라 해서 안동으로 갔다가 김석원 장군 따라서 포항으로 온 분들이죠. 그래서 전혀 포항 여중 전투에는 포항 학도병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포항 상륙 작전은 네. 그 영일만 해안에서 1950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펼쳐진 최초의 상륙 작전으로 미 해군과 미 제1기병사단을 중심으로 포항 영일만 해안에 상륙한 후 미군의 제반 장비와 병력을 중부 전선으로 신속히 이동시킨 이 낙동강 방어선 구축 및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시간과 전략적 여유가 확보가 되는 계기로 되었는 전투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포항에 오기 전에는 장사 상륙 작전만 알고 있었지 포항에 오기 전엔 저는 이 포항 상륙 작전은 사실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약간 돌아가서 학도병 그 소티제 전투 보면은 이게 23년대 구중대장을 지낸 그 문일수 중위가 이게 86년 며칠이더라 그 기록을 전사 기록을 한번 한국전쟁 전투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드는 건데요. 요때 86년 9월
18일인가? 요때 직접 정언을 한 내용입니다. 기록에도 분명히 남아있는 만큼 제가 여기에도 몇 번에 걸쳐서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졌고,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전문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이 배고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직접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도 좀 찾아내서 어떤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호국의 역사로서 포항 시민들한테 좀 잘 알리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포항 상륙작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체 쭉 천천히 하나 넘겨주세요. 답니까? 사진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좀 보기 좋은 거 고르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시정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사진을 좀 많이 찾아냈습니다. 너무 기억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리고 또 잊혀져 버렸던 그런 어떤 그 포항 상륙작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인천 상륙작전의 롤 모델이 되었고, 메가더 장군이 직접 진두 지휘를 했었죠. 오시진 않았지만은. 근데 여기서 당시 중부 전선이 굉장히 위태로울 때였습니다. 그게 뭐 군수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뭐 화기가 없으니까 그 온몸에 수류탄을 감아서 탱크 밑에 막 뛰어 들어가고 할 상황이었잖아요. 중부 전선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할 상황에서 그 일본에 있던 미 1 제일기병사단이 그 군수물자, 병력 수만 명과 집차 2,000여 대가 도착해서 중부전선으로 이동해서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죠. 사실 서방에는 이게 대서특필이 되었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간에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다시 이렇게 좀 많이 좀 찾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사실은 여기에도 제가 포항 상륙작전에 대한 안내판이라도 세워야 된다, 학산방파제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계탑 만들 때도 몇 개의 사진을 주면서 그 요즘은 스토리텔링에 의한 관광을 하지 않느냐. 아니 이곳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 알려라. 하나도 안 알려요. 사진 그렇게 알려달라고 그 시공사에도 내가 사진을 주고 담당 저 부서에도 사진을 줬는데 한 장도 안 올려요. 그러한 노력이 없으니까 포항시에서 포항 시민들이 소티제 전투가 있는지 포항 상륙작전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고 그 역사가 묻혀지니까 역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사실 여기에 메가더 인천 상륙 포항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라도 멋지게 하나 세워가지고, 아니 포항이 먼저다, 인천은 우리 포항 상륙작전을 롤 모델로 해서 왜 했는 거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는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자주 시정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여천 3.1 만세 운동을 좀 재조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예산도 정액이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나왔습니다. 여천 3.1 만세 운동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우리 의원님한테 여러 번 관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여천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 포항 북구 중앙동
여천 장터에서 일어난 경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그 3.1 운동이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저항했던 순관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리 포항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추가 질문 시간을 좀 요청을 드려야 되겠는데 의장님 그 원도심 활성화 관련 질문을 요 시간이 끝나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다 썼어. 예? 시간을 다. 예. 그러면은 다음 표를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대전리 만세, 청하 만세, 여천 만세 이렇게 뭐 이게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전리 만세는 거기에 내용은 없죠. 근데 이제 이걸 따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집회인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보이시죠? 대전리 마을 주민, 그 다음에 청하 500명, 그 다음에 여천 2,400명, 사망자 수 이렇게 보이는데 부시장님 저 질문표를 저 표를 보면서 부시장님이라면은 포항에 어디에서 3.1 만세를 운동을 해야 하고 기념관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이제 뭐 사망자 수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주시는 보면 여천 만세 운동이 사망자 수라든가 부상자 수 그리고 집회인 수가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여천 만세 운동도 청하면 만세 운동도 그리고 태전리 만세 운동도 모두 다 우리 포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으로 어느 것을 비교하는 이게 어느 쪽이 더 뭐 낫다 뭐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3.1 만세 운동의 근본 취지가 잠깐만요. 전주영 의원님 잠깐만요. 그 수도 붙여주시고 보충 질문을 하실라 그러면은 예. 여기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해서 본 질문 때 잠깐이라도 언급을 하셔야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요 여천 3.1 만세 운동 요거는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예.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시고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원도심에 관련된 질문으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도심 골목에 남아 있는 근대 문화 유산 자원이 무엇인지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앙동 원도심에는 일제감정기 식산은행, 낙하단위 상점, 사마암맥 공장 등 근대기의 금융산업문화공간이 밀집된 사실이 당시의 기록과 1929년 포항시 지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원도심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운동 경북 최초 발상지이며 6.25 전쟁 폭격의 위험을 극복한 포항 소망교회와 1920년대 도입된 우리 지역의 근대적인 상수도 시설 수도산 배수지는 현재까지도 건물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우수한 근현대유산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유명 제과점인 시민제과는 1949년 개점 이후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명맥을 유지하며 관광객을 모으는 뿌리 깊은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질문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가 부시장님 3.1 만세운동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 일본인들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국인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천장터 만세가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한테 우리 만세의 의지를 보인 거고 그때 중국인이라든지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일본인 본정에서. 그러면은 중요도락 하는 거는 있습니다. 조금은. 근데 부시장님 뭐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 표를 본다면은 여천에서 3.1 만세 운동에 포항에서 기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먼저 비교를. 예, 전재영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은 20분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에는 지금 제가 비교해봤는데 최저로 4,500만 원. 뭐 지금 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데도 있겠지만 1억 6천까지. 근데 포항은 지금 850만 원. 앞으로 추후에 좀 더 이 보충하실 의향은 있으시지? 예, 지금 저도 이번 의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의 이 만세운동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우리 여천 만세운동은 올해 처음 이제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루어진 이 행사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만세 운동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참여형 운동 그리고 이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3.1 만세 기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행정적 재정 지원을 어떤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년 26년 여천시장 3.1 만세 운동 예산 좀 늘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락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요. 포항 구슬이 진짜 많다. 근데 역사 문화 흔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포항에 지금 그 원도심에는 이 원도심이 1920년대 전기 수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린다면은 경주 황리단길이 1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건물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로 입혀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도시의 문화관광 쪽에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대구 제1교회가 있습니다. 저 대구 제1교회는 그 포항 제1교회보다 불과 한 몇 달 앞에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1933년 포항 그 제1교회, 현재는 지금 소망교회인데 1934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구 제1교회는 지금 대구 근대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항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죠. 포항 그 소망교회 그 벽면에 보면은 6.25 때 맞았던 포탄 자국과 총알 자국들이 다 있어요. 예. 또 3.1 만세 운동의 그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 근대 역사 쪽에 근대 이렇게 문화 관광 투어, 그다음에 부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부산의 원도심에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이 지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는데 그만큼 원도심에 있는 산재한 그 문화 관광 요소들을 발굴해가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연결해서 관광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시가 2023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겠냐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문화 콘텐츠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포항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추후에 좀 부시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과 예산의 어떤 투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그 지역을 보니까 그 원더심 뚜벅이 답사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네. 그 이 정도 저도 그 대구 건대골목 투어 이래가 저도 이거 해봤습니다. 아, 예. 그 대구 건대골목 투어 보면 곳곳에 이 건대 시설과 그리고 각종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잘 짜여진 이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 또 청도에서 국가 유산 야행 같은 것들도 네. 이거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이번에 그걸 보고 우리 그 담당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원도심을 단순히 그냥 뭐 옷집 살리기 뭐 이런 게 아닌 원도심을 경리단길이라든가 이런 대구 건대골목 투어와 같은 이런 형태로 살려야지 사실 이게 이 중심지가 이동하는 가운데서 이걸 그냥 다른 신시가지와 그런 방법으로 늘 이거 개발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잘 어렵다는 측면을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 지적 이거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항의 원도심 세락은 그 사실은 타도시들은 이거 대단지 주거단지가 외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원도심 공동화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포항은 행정으로 원도심을 공동화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거는 포항시청 이전, 그 다음에 포항 역사 이전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공동화가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에서 원도심 재생 사업에 투여하는 예산이라든지 관심보다는 포항시는 책임 있는 원도심 그 공동화를 제공했는 것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원도심 재생에 신경을 쓰. 근데 지금까지 했는 거 보면은 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조금 좀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중간에 또 이게 학생의 안전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과했나 싶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제기한 학생 통학로 문제와 호국도시 포항의 역사적 위상 정립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과제는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특히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또한 여천 3일 만세 운동과 소티대 전투, 포항 상륙 작전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호국 역사를 제대로 개성 선양하지 않으면 포항이 가진 자부심과 위상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교육과 기념사업 확대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원도심은 산업화와 인구 이동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특색 있는 문화 역사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항시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포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